지난 4월 군포시청에서 일하는 A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행에서 보낸 이 문자는 정부 예산으로 긴급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문자였는데요.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상담원과 전화통화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직장 동료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발신번호를 검색해보자 이미 상당수의 금전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는 와, 정부에서 코로나 이 상황에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나도 될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가끔 전화드려서 요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절대 뭐 문자 오면 뭐 눌러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내가 오히려 그걸 당할 뻔했던 일을 겪으니까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런 생각할 게 아니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안 속겠지 하는 순간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군포다방에서 마련한 오늘 경찰서 특집 1부에서는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와 예방법을 듣기 위해 두 분의 수사관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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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창진 수사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혜민 수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사관님 두 분이 어렵게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많은 수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 범죄, 비리를 이렇게 또 선거사범, 네.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부르는 것들, 보험 사기도 있고,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이나 네. 좀 기업형 범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주로 하던 부서였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진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범죄들은 조금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갑자기 늘게 되면서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저희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많이 다루시네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게 오프닝 때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그 관련 대출, 은행 사기 이런 게 조금 흔할까요? 보이스피싱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생활 중에서 사람을 속이기 쉬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사기 유형이 되고 있어요. 네. 문자로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앞에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드렸어요. 보시면은 정말 제가 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자 유형이에요. 여기에서 또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근데 있을까요? 사실 요 문자 내용만 봐서는 네.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사실 없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네. 전문적으로 일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품을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제도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렇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은행 고객센터 전화했을 때 생각해 보면 네. 보이스피싱이나 사건 사고 신고하려면 몇 번을 누르라는 안내부터 나오고 이제 정상적인 멘트가 나오고 네. 개인 고객은 1번, 기업 고객은 2번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눌러가서 들어가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1번 눌러서 아. ARS 신청하라고 돼 오. 있거든요. 대출 신청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남기시면은 연락을 드린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캐치하셔도 네. 좀 예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냥 삭제하시든지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이나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면 사실 거의 막 속 터지기 직전까지 가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거든요.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너무 자세하게. 네, 엄청 똑같아요. 뭐 용어나 이런 것도 법적인 용어 쓰면서 금리 얘기를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고 의심을 하면 또 영상 통화를 걸어요, 걔네가. 영상 통화를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놔요. 와. 금융기관인 것처럼 아니면 검찰청 사무실처럼 이렇게 아. 만들어 놓고 보여주니까 네. 점점 더 체계화되고 이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또 범죄가 성행한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사례가 더 있을까요? 자녀가 이제 사채를 썼는데 네. 뭐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뭐 석방의 대가로 뭐 금원을 음. 요구하는 게 사실 저희가 초기에 접했었던 보이스피싱이고요. 검사나 수사기관 사칭해서 네. 뭐 어떤 범인들을 검거해 보니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나왔는데 많이 들었죠. 예, 네. 뭐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된 건지 아니면 당신의 명의만 도용이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면은 자금을 뭐 추적해서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많이들 속고 계시는데 사실 보이스 피싱이란 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불러야 되는 거고요. 네. 꼭 저희 지능범죄수사팀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 범죄수사팀에서도 엄청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유리벽 하나 두고 이렇게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뭐 어떤 피해자분들 오셨는지 다 들리거든요. 자녀 사칭해서 뭐 부모님들한테 액정이 깨졌는데 지금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통신사에 와 있는데 저기 돈 좀 보내주면은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 와, 상황이 너무 구체적인데요. 네, 뭐 좀 언론에서 한번 크게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그 같은 경우는 되게 거액으로 저기 장기간 동안 몇 달씩 걸쳐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좀 피해 액수도 크고요. 하루에 막 몇 개씩 이렇게 사건이 터지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오셨어요. 현금을 전달한 것만 세 건이 접수됐지. 뭐 저희 경찰서 단위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보면은 뭐 사실 수십 건이죠.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한 와. 분이 한 5천만 원 넘는 분도 있고 하시면 하루에도 피해액이 군포만 해도 1억이 넘어가니까요. 네. 그만큼 피해가 크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이 악성 앱 뉴스를 접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제 조금 전 이 문자 내용 보여주셨잖아요. 상담을 하다가 대출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어플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줘요. 그때. 네, 네. 그럼 그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눈엔 안 보이게 원격 어플이 설치가 돼서 이제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은행이라고 거짓말하면 네. 얘네가 눈치를 채요. 그리고 진짜 이런 상품이 있나? 은행에 전화를 해도 저희 사무실 전화 땡겨받는 것처럼 네. 중간에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 비슷한 네. 경험도 하셨잖아요. 또 경험을 직접 하셨어요. 예, 그 이제 피해자분들 막 다급해서 뛰어오시면은 이제 네. 핸드폰부터 보게 되죠. 피해자분 대화방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방송이라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네. 그래서 막 저를 엄청 흥분시키더라고요. 이게 막 놀리고. 피해자 핸드폰으로. 예, 저도 이런 기억이 처음이라 당해서 일단 핸드폰을 꺼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네. 원격으로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눌러가지고 이제 못 끄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런 일 뭐 아니에요? 막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유심 칩을 빼서 네. 저렇게 됐는데 아주 무서운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듣다 보니까 정말 이걸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한 번만 당하면은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거 하루 아침에 날려버리면은 뭐 사회 초년생들한테 일어서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뭐 고등학교라든지 뭐 대학교에서 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과목이 좀 신설됐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노하우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저희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전 사실 그거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 주소 알고 제 이름 알고 제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 온 거잖아요. 네. 바쁘다고 끊거나 그냥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긴가민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의 피해를 보시기 시작하거든요.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몇 억짜리 사건 네가 범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잡으러 가지고 굳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달래서 수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내 앞으로 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예방을 위한 좀 방법이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겁을 먹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진짜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당해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빠른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 계좌이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 정지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급 정지. 전화 한 통만으로 그 즉시 지급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 와주셔야죠. 네. 그다음에 신고 접수하면은 사건 사실 확인원이라는 거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제출하시면은 거기 돈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대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은 너무 큰 문제인데 아마 뭐 민사 소송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군포에 사시지만 수원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수원에 있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셔야 네. 조금 더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군포 경찰서로 와도 사건 접수는 되지만 사건이 수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럼 먼저 은행에 바로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네. 사건 현장이 일어난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 돈을 그래도 돌려받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어제 한 보이스피싱 범인을 이제 검거를 해서 이제 와, 공부를 하셨어요? 예, 뭐 저희가 검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 하셨어요? 그건 하는데 네. 내가 당한 범인이 잡혔네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시는데 첫 마디가 이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데 경찰서 단위에서 검거되는 건 사실 좀 약간 말단 제일 처음에 이제 대면에서 돈을 받아가는 범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 떼고 나머지 또 그 윗선으로 전달해주고 윗선으로 전달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범인은 잡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좀 보람도 사실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하고 예,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군포다방입니다. 저희 이제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좀 예방이 잘 될 것이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핸드폰 한번 열어볼 시간이 없이 막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의심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나 좀 이런 거 나한테도 전화가 왔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좀 나 혼자만 예방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이런 거 좀 예방해 주시고 만약에 좀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드셨고 늘 불안하다 아니면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꾸 속으신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해외에서 생산된 많이 쓰시는 그런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악성 앱이 설치가 안 돼요. 현재까지. 고액의 돈을 이체하시려고 하거나 좀 출금하시려고 하시면 그래도 한 분의 피해자를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좀 물어봐 주시고 혹시 이런 전화는 아니실까요? 저런 전화 아니실까요? 이런 게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동일한 사례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돈을 출금해 가세요라고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만나서 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최근 문제가 뭐냐면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워낙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시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 쪽에서 그걸 보고 연락을 해요. 채권 추심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알바 형식으로 뭐 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구인구직 하시는 중에 그런 연락을 받으신다면 보이스피싱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밀하게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다 보니까 직접 수사관님들께서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셔서
군포다방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오늘 군포다방에서 한 내용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다음 시간 또 경찰서 특집 2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DJ 신경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군포다방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도 나오나요? 네.